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조정됐고 등교 수업도 21일부터 재개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4조 원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올해 각종 국책 사업과 보통교부세를 합쳐 4조 5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인천시에 반영된 국비를 집계한 결과는 3조 8,793억 원, 전년보다 1,7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4조 5천억 원 이상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이라든지 중기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부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223억 원 역시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남동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비 14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비 20억 원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국민체육센터 복합공공시설 건립비 등 생활 SOC 사업에 5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 등에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인천이음버스가 신설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이 가운데 유지되는 노선은 89개입니다.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5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대신 간선지선 노선 13개와 인천 이음버스 노선 18개가 새로 생깁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이나 신규 개발지역 등에 신설하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어르신이나 학생 등을 위해 신형 중형차 4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관심이 큰 거라서 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잘 현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앞서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군구를 돌며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0월에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공공데이터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행정데이터 정규화와 전통시장 상세지도 서비스 구축 등에 나섭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 사업에서 4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인턴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시는 이번에 지원을 해서 이제 기업 매칭 사업에 이제 4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련해서 1건, 공간정보에서 2건, 복지행정권에서 총 1건에서 총 4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와 관련해서는 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는 행정 데이터 정교화에 주력합니다. 시민들의 소득, 소비 등을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재정지원 투입과 연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소비 침체와 반등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전통시장 정밀지도를 만들어 각 업소의 상세한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생애를 기록해 통합 데이터를 만들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190명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업 매칭과 관련해서는 15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상호 간의 협업해서 이제 시와 연계된 데이터를 개방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인력들이 이제 30명 정도 추가적으로 시에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공된 데이터를 오는 12월 인천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이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립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늘어난 사업비 분담과 통행료 부담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제3연립교 건설비 5천억 원은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집 분양가에 묻어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500억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천경제청은 관계기관이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5천억 원에 영종과 청라 지역 개발을 맡고 있는 LH와 도시공사에 1,000억 원을 분담시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500억 원은 제3연립교 건설로 혜택을 보는 기관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이제 받아놓은 거 있고, 네. 1,500억 원은 어디서 뭘로 갖고 할 겁니까? 그 제3연립교가 노임으로써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기관들, 예컨대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단시티나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기관들 간에 서로 좀 분담을 해보자. 그 저희 경제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3연립교 건설이 미뤄진 건 앞서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영향이 큽니다.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협약에 넣고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3연립교 건설로 민자대교 사업자가 손해를 본 부분, 즉 손실보전금이 약 4,9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인천시가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제3연립교도 민간 위탁이 검토되는데 결국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관리권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에 팔아갖고 그 자금으로 손실보전금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그 요금을 낮추면서 요금을 받는 기간을 좀 늘리는 뭐 이런 그것을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저희 뭐 손실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결국 손실보전금 문제는 제3연립교 유료화와 맞물립니다. 제3연립교 통행료 수입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무료로, 그 외에는 4,0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라 시민들한테 무료 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그 5천억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그 청라와 영종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요. 그 밖에 그 다리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한테 대해서는 인천시는 이달 중에 LH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에 국토교통부 등과 손실보전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일반 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서구 지역 주민과 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의회는 일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등 남는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서구 지역에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수도권 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써야 할 예산이 일반 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합된다면 일반 회계처럼 오히려 정당화돼서 마음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서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충분한 그 수기 과정 없이 주민들에게 소통을 한 것 없이 이번에 임시의 일정을 통해서 재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해도 일반 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의회는 결국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인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산단 바로 옆에 조성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환경피해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사회와 연수구 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대. 이곳은 지난 1월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남촌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주변 남동산단의 가동률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1.6%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도 65% 수준에 머물고 전체 가동률은 57%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촌초등학교가 이 사업부지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반경 1km 내에 4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남동 국가산단이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확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학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앞서 전략 영향평가에서 추가 유해물질 노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연수구에선 유해물질 노출 우려로 남촌산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을 제한을 두고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들어오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나 이제 중복 다른 이제 남동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네. 있고 이렇게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공해 농도가 짙은 제조 시설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도 또 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울음소리가 확인됐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 남촌 산단의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3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올해 차례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올라도 너무 오른 채소 가격에 주부들은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먹을 김치 담그기는 벌써 포기했습니다. 지금 배추 가격 보니까 너무 가격이 더 차이 나니까 굳이 새김치 다 먹으러.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명절 성수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배추 10kg 단위 도매 평균가는 27,900원, 지난해 13,525원이던 것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 20kg 단위 도매가는 1년 전 12,900원이던 것이 2배 가까이 올라 25,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뛰어 부담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도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3만 7,8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3만 6,800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석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됐죠. 음식점 영업 제한이 풀리고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선 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 제한이 풀려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규모가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프랜차이즈형 매장도 제한이 풀립니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용 인원은 제한됩니다.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은 이달 27일까지 계속 대면 수업이 금지됩니다.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아예 제외돼 영업이 재개됩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와 좌석 뛰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도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한시적으로 병원 입원 환자의 진단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시행해온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엔 제외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0시 기준 176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16일 113명까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을 비롯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1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가 32명 발생했습니다. 이천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선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병원의 감염 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객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하는 겁니다.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현금과 현물로 절반씩 지급하는데 현금의 경우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코로나19에 의한 원격 수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는 310억 원.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초중고생 31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은 배석자가 없는 단독 간담회를 갖고 세부 지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 가운데 5만 원은 인천이음 카드 캐시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인천이음몰에 구축할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는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3회 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면 인천이음 카드 캐시는 다음 주에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꾸러미몰은 원격 수업으로 피해가 큰 학교급식 납품업체 180여 곳이 참여하게 되며 다음 달 중순 구축될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 품목 구성, 교환 반품 등은 인천이음 운영대행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현금 지원, 시청은 현물 지원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사업과 인천이음 카드 보유 현황,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연수구의 한 5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고발한 사람은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강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월 25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해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A씨가 이후 역학조사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필수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CCTV 확인을 위해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또 이어진 대면 역학조사에서도 응답을 회피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서울 성북구 소재 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접촉자 정보를 포함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A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염이 확산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A씨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7차 감염까지 확산됐고 학원 강사와 관련된 감염자는 전국적으로 80명을 넘어섰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완화했는데요. 교육부가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은혜입니다. 우선 조정된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는 9월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1일까지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며 등교를 재개합니다. 특수학교와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기존과 같이 교육청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 또한 계속 제공합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후로 원격 수업 기간 중에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종례를 운영하고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배울 원격 수업 내용 등에 대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콘텐츠 활용 수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채팅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육방송이나 학습 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 수업을 할 때에도 전화 등을 활용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질 제고를 위해 11월까지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에 화상 수업 솔루션을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노후 기자재 약 20만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을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 지도를 전담하는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학습 도우미와 학교 방역 도우미 4만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학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6개월 3개월로 단축된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개월 3개월로 단축된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개월 3개월로 단축된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화군이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강화군은 코로나19로 학원이나 학교의 등하교 전세버스 수요가 감소하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도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인천 지역에 전세버스 사업장이 등록돼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서구 심곡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폐사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중인데요. 물고기 집단 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에 하얀색 물체가 무더기로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건 붕어 등 물고기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렇게 내다 보니까 심곡천이 하얘요. 그래서 무슨 부유물이 떴나? 그러고 카메라를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물고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는 떠올랐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물고기들이. 신고를 받은 구청은 70여 명을 투입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물고기는 약 2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포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 송도 북측 수로에서도 숭어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곡천 집단 폐사까지.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원인 확인이 역학조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천 관리가 치수, 그러니까 수리수문, 이수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서구는 하천수와 폐 물고기를 관계기관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에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미뤄졌는데요. 수능 전 수시 모집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도 대입 일정을 김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는 16일과 다음 달 27일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합니다. 접수 직후인 9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각 대학별로 면접과 논술, 실기시험 등 수시 전형이 진행됩니다. 전문대학은 수시 1차와 2차를 나눠 원서 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1차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학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시 합격자는 2021년 2월 7일까지 각 대학별로 발표가 이뤄집니다. 입시 전문업계에선 수시를 생각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80일 남은 상황에서 수시에 또 며칠 뺏겨버리고 보통 수시 수능 학생들이 서류 만든다고 막 1주, 2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것을 좀 최소화시키고 수능 또 수시에서도 상당 부분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편 2021학년도 수시 모집률은 약 75%로 수험생 10명 가운데 7명에서 8명은 수시로 대학에 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가 혜택이 크다 보니 이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22%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가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서구가 첫 선을 보인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서로 이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서구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주문이 9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서구 이용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7,800건에서 6월에는 11,700건, 7월에는 13,300건으로 늘어났고 8월에는 32,7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배달서구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 혜택입니다. 소비자는 기본 캐시백에 매장별 할인 혜택까지 최대 22%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중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달서구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난 5월 700곳에서 9월 기준으로 1,56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와 가맹점주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한테도 혜택을 더 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9월 중에 배달 전용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선할 거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공공배달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보다 1,400원 더 많은 수치인데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6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생활임금. 전국 101개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9,910원보다 2.1% 인상된 금액, 처음으로 10,000원대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 걸 감안하면 16.1%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1만 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약 29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그리고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남동구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629명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엔 다른 지자체에서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됩니다.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내 7개 자치단체 중 대상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채용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 장수동에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이 있습니다.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2022년까지 이 일대를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가장 처음 세례를 받은 영세자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집안은 그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해 4대에 걸쳐 8명의 순교자가 나온 가톨릭계 명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승훈의 업적을 기리고자 9년 전 이승훈 묘역을 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인천시를 대표하는 순례성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2013년과 2018년에 걸쳐 추진됐던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이 지난 9일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물꼬를 트게 된 겁니다. 이번 협약엔 인천시와 인천교구 간의 역할과 재정 부담, 기부 체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되면 국내외 대표적인 순례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승훈 묘역입니다. 이곳 일대에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을 기리는 역사공원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96억 원을 투입해 남동구 장소동 소입에서 산 중턱의 이승훈 묘역까지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천주교 인천교구는 48억 원을 들여 이곳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역사문화체험관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전시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훈이라는 발자취, 그다음에 그 천주교 첫 세례자로서의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세 개의 전시실로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해서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시와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승훈 역사공원과 제물포진도 순교 성지, 갑곶 성지 등을 연계해 인천을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FC 서울을 1대0으로 꺾고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보탠 인천은 11위 수원 삼성과 승점 18점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골 득실에 밀려 12위에 머물러 있지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탈꼴찌에 도전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FC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인 인천 유나이티드. 전반전은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득점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후반 7분 서울 윤주태가 올린 크로스가 인천 이태희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대 방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앞선 반칙이 확인돼 득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천은 후반 27분 송시우가 상대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침착하게 찔러 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골문을 잘 지킨 인천은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보탠 인천은 11위 수원 삼성과 승점 18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골 득실에 밀려 아직 12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탈꼴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9월 20일 오후 3시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1위 울산과 22라운드를 치릅니다. 수원 역시 같은 시간 6위 강원과 마지막 경기를 벌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8m 등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57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끈 인천 8m 등대를 사적 지정하고 독립신문 상해판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m 등대는 1903년에 세워진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입니다. 문화재청은 8m 등대가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 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6.25 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며 사적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동구가 GTX B노선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GTX B노선 정차역을 대상으로 환승센터 조성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이 공모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을 목표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는 기본 구상 등을 확정하고 18일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중앙공원을 비롯한 스터디 카페와 체육시설, 디지털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조화롭게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천 지하철 1, 2호선과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180m 이내에서 GTX와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